아, 이제,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빅테크를 포함해서 메이저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망했어요. 이게 하도 매크로적인 요소 때문에 증시가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정말 유일하게 펀더멘털을 반영할 어닝 시즌에서의 반등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무엇보다 가장 큰 쇼크이고 아직 저도 지금 fully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구글. 지금 사실 어닝스 나온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still kind of processing. 구글의 earnings miss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마켓을 보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부 다 두 자릿수대로 폭락을 했어요. 뭐 테슬라부터 보자면은 테슬라 주가는 뭐 한 13% 이상 급락한 800불대에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예외야. 왜냐면은 테슬라는 뭐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고 그 엄청난 자금의 반 이상을 지금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도 물량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고, 하지만 나머지 이제 테크주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전부 다 급락을 했어요. 뭐 반도체 주식도 그렇고 뭐 웬만한 기술 성장주는 다 폭락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애프터마켓까지 보면은 구글이 마이너스 10%. 아무래도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은 이제 구글 서치가 여러 사업 부문 중에서 구글 서치가 투자자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실적 수치이고, 여기 earnings를 보면은 for the first quarter Google advertising revenue grew about 22% to reach 5466. 그래서 뭐 사실 서치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 이거는 매출만 revenue excluding traffic acquisition cost 56 billion이니까 이건 겨우겨우 지금 컨센서스 맞추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구글을 이제 기술 성장주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 클라우드 사업이나 사실 뭐 유튜브 같은 이런 이제 고성장 사업 부분인데, 이번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어요. YouTube advertising revenue grew just 14%, whereas the same period last year, YouTube grew revenue by 49%.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겨우 14%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마켓이 엄청 피너라이즈를 한 건데, 아무래도 요즘 뭐 틱톡이 대세라서 유튜브가 마켓 쉐어를 많이 뺏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EPS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대치 대비 1달러 이상 하회했는데, 이게 여느 때 같으면 모르겠지만 최근 넷플릭스나 지난 분기 뭐 페이스북, 페이팔 이런 사태에서 봤듯이 요새는 기술 성장주들 기대치 대비 조금만 못해도 시장이 갖다 버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프리마켓부터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프리마켓에서 GE, General Electric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은 심지어 얘네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어. Analyst Estimate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earnings call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경영진이 앞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난 대란에 앞으로의 실적, 다음 분기 실적에 좀 압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사실 earnings call 진행되는 동시에 거의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뭐 미국 배송업체 UPS 실적 나왔는데, 이것도 숫자만 보면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가는 뭐 거의 5% 정도가 빠졌고, 성장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에서, 이거는 사실 UPS 같은 기업은 심지어 성장주도 아닌데도 이렇게 마켓이 내다 던졌어요. 이게 벌써 시장에서 지금까지 나온 earnings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나올 earnings도 이제 기적 같은 성장을 보여주는 실적이 아닌 이상 다 내팽겨 칠 거라는 게 지금 거의 지배적인 마켓 세리멘트이고, 이게 지금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지금 10-year treasury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은 지금 2.7%예요. 그리고 2년물 금리는 2.5%까지나 낮아진 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락했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급등했다는 뜻이죠. 주식이 지금 이렇게 대폭락했으니 다들 안전자산인 국채로 일단 피난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좀 시장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보다도 더 심각한 폭락이긴 해요. 이런 것도 좀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채널의 취지이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때 지난 2월 24일 날 제가 제 첫 라이브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업 준비를 위해서 현금을 다 캐시아웃 하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길래 딱 그때부터 2월 24일부터 지수 조정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건데 같은 레벨의 바닥을 다시 경험했던 날짜가 3월 8일이 있었고 3월 14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4월 26일이에요. 지금 딱 그 수준으로까지 다시 폭락을 한 건데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두세 번의 딥은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 요소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는 없으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미국 실물 경기, 뭐 노동시장, 뭐 타이트네스라든지 기업의 생산성, 기업들의 실제 실적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주고 있던 좋은 시그널이 있어서 매수 포지션을 지켜왔던 거고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 중요한 팩터 중 하나인 펀더멘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업의 실적하고 이 마켓이 반응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를 계속 따라간다는 투자 전략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지금 S&P랑 나스닥 추종하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스닥 추종하는 부분은 레버리지가 일부 있어서 오늘같이 그런 상품들이 두 자릿수로 빠지는 날에는 이미 스톱로스가 걸려서 자동으로 청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손실이 실현되어버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강제로 현금이 생기긴 했는데 오늘만 봐도 이제 애프터마켓 움직임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며칠 더 남아있는 earnings도 이게 너무 기대하던 기업들이 실적이 그냥 밍밍하게 나와서 마켓은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이게 별로 이제 기대할 게 남은 기업이 없거든요. 뭐 페이스북을 기대할 거야, 뭘 할 거야. 지금 일단 다시 분할 매수를 하긴 할 텐데 포트폴리오 중에서 S&P 따라가는 거는 이거는 진입 시점 대비 거의 본전이라서 이렇게 흔들린 건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저라고 뭐 헤지 플레이 하는 것도 아닌데 대참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스톱로스 걸린 시점으로부터도 더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이게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베타만 따라가는 것도 힘든 세상이 왔네요. 사실 지금 스타트업 하는 것도 굉장히 우울한 시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마켓도 지금 도와주질 않네. 좀 그리고 뜬금없긴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켓은 폭락했지만 제가 그래도 거지는 아니라서 우리 직원들 월급 많이 줄 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작업해 주실 디자이너분들 꼭 연락 주세요.